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도 자리에 안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좀 당황을 했고요. 아무튼 반갑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니까 많이 당황도 되고 평소 때처럼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약 8개월 동안에 말없이 살다 보니까 말도 다 잊어버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제가 평소 때 얘기했듯이 제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혼자 나를 쳐다보면서 강의를 한다니까 진짜 얼떨떨하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뭐랄까 신경이 안정이 안 되고 좀 난폭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가 제가 전에도 강조했듯이 식품하고 관계가 많이 되는데 그 식품 중에서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 아이들하고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칼슘 하면은 뼈와 관계가 된다고만 늘 생각해 왔죠. 뼈에 관계되는 거는 약 99%는 이 칼슘 자체가 칼슘하고 이는 우리 뼈에 관계가 99%고 이는 약 75%가 뼈와 관계가 있지만 이 칼슘은 약 1%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칼슘이 부족하면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약 147가지의 병이 옵니다.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칼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강의가 끝날 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서론에 이렇게 칼슘을 강의를 열심히 하냐면 예를 들어서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 뼈하고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경도 관계가 되고 혈압도 관계가 되고 불면도 관계가 되고 치매도 관계가 되고 정말 엄청난 모든 질병하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미국이나 서양이나 현대 사람들은 옛날 우리 할머니 때보다는 우리 때보다는 칼슘 섭취량이 많아요. 그런데도 요즘의 현대 사람이 과거에 우리 할머니 때 우리 때보다는 칼슘 부족 현상이 많습니다. 그 칼슘 부족 현상이 왜 많아지느냐? 그 첫째는 칼슘하고 인이 1대1로 서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1대1이 인이 더 많아지면은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칼슘이 더 많아지면 인이 빠져나가고 1대1 단 어릴 때는 우리가 칼슘이 1이면 인이 1.5 요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점점 이제 되면서는 1대1의 비율이 돼야 되는데 1대1의 비율에서 칼슘이 인이 더 많아지면은 칼슘이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로 육류 속에 많죠. 이 육류 안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모든 우리 이 육류 안에는 인과 유황이 있는데 인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과 또 많고 또 현재의 소프트 드링크 안에는 인이 첨가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요즘에는 물보다도 요즘 조금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학교에나 어디 가면 전부 다 소프트 드링크, 코크, 뭐 이렇게 사이다 등등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칼슘보다는 인의 함유량이 많으니까 칼슘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은 꼭 밥을 먹고 나거나 식사를 하고 나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등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디저트.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설탕. 이 설탕, 백설탕은 비타민 B1을 녹여버려요. 그러면 이 비타민 B는 우리 혈관 속에서 우리 몸의 그 알칼리성이 되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면은 비타민 B1이 녹아나가면은 혈관이 산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산성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뼛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중화시키려고 알칼리성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생기고 또 뼈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이 되고 또 그게다가 뭐냐면 필요 이상이 되니까 혈관에 남아있던 것이 찌꺼기 혈관 속에서 딱딱하니까 동맥경화증이 등등 하면서 성인병이 유발이 됩니다. 성인병의 그 안에는 당뇨, 심장병, 비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몽땅이 칼슘 부족하면은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옛날 시대에는 설탕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시대에. 그러니까 아무튼 현 사회 현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을 많이 잊어버렸어. 컨티뉴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때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걷는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여기서 저 집까지 갈래도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고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만 이 칼슘이 흡수량이 높아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조그만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해요. 뼈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된다. 더러 눕지 말아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움직여야지 이 건강에 이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칼슘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어릴 때는 칼슘이 들어오면은 또 올드가 되면은 빠져나가고 또 새 것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 열심히 이제 어릴 때는 많이 교체가 100% 교체가 되는데 나이가 25세, 30세 이래 되면서 언제부턴가 40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칼슘이 이제 30대는 이분이 됐다가 이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새 것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낡은 걸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40견이라 그러면서 어깨가 아프고 발다리가 쑤시고 자다가 보면 여기저기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막 쑤시고 아프고 그 골연화증 또 골다공증 이러한 뼈와 관계되는 모든 이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보면 손발이 저리고 그게 어깨가 아파서 40견이 왔다는 등 이러죠. 그 전부 다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이 자체에서 또 뭐가 하나 중요하느냐. 지금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칼슘과 인을 비교를 했을 때 1대1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인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 인도 우리가 칼슘과 함께 우리 몸 안에서 이걸 이 칼슘 섭취와 칼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뼈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뭐든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이 가행이 됐다든지 한쪽이 가행이 되면 한쪽이 배설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부가 살 때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고 같이 나가야지 하나가 많아졌다 더 세버리고 이러면 부부가 온전해지지 않고 싸움이 되고 나중에 나가서 좀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렇게 공정하게 나가는 거, 인과 이것이 비교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또 더가 아니지만 똑같이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하고 이 관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뭐냐 하면은 이 뼈가 칼슘이나 인이 들어왔을 때, 칼슘이 들어왔을 때 이걸 침착이라고 그러나? 침착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 시멘트를 바르면 그게 착착이 잘 되도록 딱 보호해 주는 거. 그다음에 흡수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칼슘이 가잉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데로 저장시키고 이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균형을 쫙 맞춰 주는 거예요. 칼슘이나 이는 뼈를 근육을 수축 작용을 한다면 마그네슘이 들어서 이완 작용을 해주고 서로 이 균형을 이렇게 잘 맞춰 주기도 하고 또 이 침착 아무튼 그걸 서로가 이렇게 잘 붙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칼슘의 흡수에서는 이 마그네슘이 엄청 중요한데 이 마그네슘을 어디에 많을까요? 물이 많죠? 물 안에.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푸른 채소, 무청이라든지 그런 데도 있지만 특히 해조류에 많아요. 미역, 다시마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그 해조류 안에 이 마그네슘이 많고 물에 있고 이러는데 이 우리 현대 사람들 특히 미국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해조류. 나는 많이 먹는 거 못 봤어요. 우리가 해조류, 그 다음에 물 대신에 맨날 드는 것이 코크 뭐 이런 것만 마시잖아요. 근데 이 물 안에 이 마그네슘이 많다는 얘기. 그래서 해조류에 특히 많고,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많은 함유량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해조류에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해조류도 즐겨 먹었고, 또 우리 식물성에서 캐리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무청, 시래기들 이렇게 말려갖고 버리면 우리 버리는 것보다 깎아서 이렇게 하면 그걸 또 말려가지고 시래기 국 끓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적어도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걸 빠져나가게는 안 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우유고 치즈고 버터고 고급 식품에 이 칼슘이 많은데 그거를 안 먹어도 우리 할머니 때와 우리 지금 현대는 지금 칼슘이 그렇게 부족 현상이 없었는데 현대는 풍부한 음식 속에서 이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리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대 가만 보세요. 우리 때 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식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소리 한번 못 들어봤고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때와 우리 지금 우리 상록 회원님들이 다 효자가 많고 남편 공경 잘하고 또 남자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전부 다 신경질이고 급하고 차 한 대 가면 빵빵 눌리고 신경 흥분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질환도 많아지고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뭐 이거 내가 빨리 좀 끝내줘야 되니까 온라인 수업은 제가 얼굴 보고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면은 기억력도 없어지고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히트 포인트를 하면 요점은 뭐냐? 이렇게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칼슘을 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 칼슘 부족하면은 뼈, 치아, 잇몸, 치, 눈 건조증 뭐 이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147가지. 제가 얘기 아니에요. 의학자들이나 식품연구가들이나 다 연구 조합해갖고 나온 말을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147가지 질병에 걸린다. 그걸 내가 일일이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죠. 시간상. 아무튼 심혈관 질환에부터 성인병부터 해서 피부병 뭐 눈 빨개지는 거 뭐 하여튼 이 모든 질병들이 이 칼슘 부족에서 오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비만, 복부 비만이 오는 것도 칼슘 부족이에요. 왜냐?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것이 이 칼슘은 이게 99%가 뼈와 치아 이런 데 관계가 되고 1%가 신경 안정하고 또 거기에다가 호르몬으로서 해서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로 퍼져나가면서 신경 전달을 해줘요. 예를 들면 칼슘이 많이 나서 저게 살이 찐다 좀 빼자 이런 거 이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방 안에 이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니까
복부 비만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혈관에 누적이 되면 그게 자꾸 쌓이면은 동맥경화증 이렇게 해서 그런 병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사실은 이거 서론이에요. 제가 왜 이 칼슘을 지금 앞에 서론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지금 칼슘만 얘기하면 내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칼슘 서론을 요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서론을 하면서 칼슘 얘기를 했냐. 지금 요즘에 갑자기 옛날에는 비타민 C 하고 정말 꽃노래를 불렀어요. 비타민 C 하면서 그냥 얼마나 물론 비타민 C, 콜라겐 이것이 뼈 혈관과 그걸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노화도 방지하고 이 비타민 C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어. 비타민 C를 우리가 매일 참 꽃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죠? 지금 뭐 오나 자나 뭐 이게 더더구나 코로나가 지금 있으니까 면역하면서 뭐가 등장이 되느냐. 비타민 D라는 게 등장이 됐죠. 이 비타민 D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우리 비타민은 13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는 거의가 다 음식물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되는 거, 몸 안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식물로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지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인 비타민 D. 이 비타민 D를 요즘에는 복용을 하라 뭐 하라 하면서 이 비타민 D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또 이 비타민 D 자체는 지금 칼슘이 하는 모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은 지금 내가 앞에서 말했던 칼슘 부족하고 똑같이 우리 몸에서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 구루병, 골연화증, 뭐 치아, 뭐 감기도 잘 걸리고 치매도 걸리는 요즘에 연구에 하면 치매 하여튼 뭐 갑상선종 뭐 전부 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그중에 특히 요즘에 강조되는 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면역력.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비타민 D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코로나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역시 저도 비타민 D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복 안 합니다. 비타민 D는 앞에 말했던 칼슘 부족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비타민 D도 부족하면은. 그러면 이 비타민 D하고 왜 이 칼슘을 하는데 내가 이를 했느냐. 앞에 말했던 칼슘 무지하게 중요하죠. 다시 강조하면 147가지 질병을 초래하고 사망까지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뼈는 말씀했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하면 요즘에 어린애들 뭐 난폭하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도 이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 오는 것도 정신착란도 오고 이러한 모든 관계가 칼슘 부족인데 이 중요한 칼슘이 비타민 D가 없으면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이 비타민 D는 이 칼슘의 영향을 굉장히 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실이 있으면 뭐예요? 바늘이 있으면 뭐예요? 실을 끼워야 뭐를 하죠. 그렇죠? 옷을 꾸러매든 뭐를 하든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비타민 D는 이 칼슘은 비타민 D가 없으면 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하기 전에 제가 칼슘을 강조를 한 거예요. 이 비타민 D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식품으로서 많죠.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지 무청이라든지 근대, 계열 뭐 이렇게 주로 새파란 거, 초록색이 진한 거, 그 하얀 색깔의 베지타블보다는 채소류보다는 짙은 녹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에 이 비타민 D가 많아요. 식품에서는. 거기에다가 등푸른 생선,
그리고 연어, 정어리, 참치 뭐 등등 이런 생선류에 많습니다. 그리고 버섯에 많아요. 그 중에서 말린 버섯 하는데 요즘은 말린 버섯도 그 태양에 말리는 게 아니고 저는 들은 얘기예요. 또 그 비질이 사는 분이 또 제가 혼나면 안 되니까 저는 들은 얘기로 하면 이게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에다가 가열시켜 갖고 말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햇볕에 말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말린 버섯 종류들 이러한 등등 식품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말하는 우리 베지터블 외에 이래 생선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 D 식품들이 뭐가 없으면 역시 햇볕을 쬐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또 비타민 D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이 모든 식품이나 모든 이것 중에서 최고의 우리가 권할 것은 뭐냐? 햇볕을 쬐이자. 햇볕을.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 이 비타민 D 하면서 지금 유행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 비타민 D의 그 연구 결과 우리 뭐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 한국말도 지금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말이.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조사를 한 결과 비타민 D가 제일 부족한 민족이 어디냐?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햇빛 그 비타민 D가 제일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뭐 등산을 가도 이게 이게 뭐 마스크 하고 코로나 아닐 때라도 막 참 햇빛을 가리잖아요. 왜?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태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햇빛을 피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뭐 어디죠? 우리가 인도나 어디 사람처럼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야 된다. 최고의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은 햇볕이다. 이래요. 그러면 이 햇볕도 너무 가행을 쬐면 피부암이다 뭐다 이래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들이 지금 비타민 D나 칼슘 형성을 잘 하려면 지금 섭취도 음식물도 음식물이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산책하는 게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면서 언제쯤 아침 10시에서 한 11시, 12시 전에 또 오후 3시에서 5시경 이렇게 너무 강렬한 햇빛이 있기 전에 이렇게 햇빛을 쬐이면서 이렇게 걸으시면 건강에 최고고 비타민 D를 흡수를 잘 시켜줘서 칼슘의 역할도 잘하게 해주고 또 비타민 D도 흡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 비타민 D 부족하고 칼슘 부족하면 정신분열증도 오고 아까 그랬죠? 우울증도 생기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질병, 암이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는 요즘에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우울증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불면도 생기고 불면증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되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또 자살을 하고 싶다. 또 아침에 조금만 그러면 여기 심장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우울해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한 심정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 잠시 그렇게 하시면서 명상하시고 나와서 혼자 사색하면서 10분, 15분,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라 그러거든요. 15분만 햇볕을 쬐어줘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하느냐? 저는 막 약품을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하는 분은 제가 좀 그거 하는지 모르지만 추천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식품으로. 히포크라테스가 말씀하셨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하면
식품으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최고는 식품, 그 다음에 자연에서 오는 이 축복의 햇빛, 이거로서 최고가 되고,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햇볕을 못 볼 수 있는 입장이면 집안에서 그 시간에 창문 이렇게 해놓은 저 유리창이 있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따뜻할 때 나와서 종아리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바쁘지만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약간 치매가 있으셔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옆에서 그 할 때 보면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옛날 분이 돼서 치매가 걸려서도 막 이렇게 가리고 그래요. 햇빛을 보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마를 싹 걷어 올리면 언제 기도하다가 이래 보면은 또 언제 치마가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햇빛을 잘 안 쬐게 돼요. 치매는 물 부족,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물이 부족하면은 이러고 햇빛을 많이 쬐지 않으면 이제 치매 현상도 가깝게 된다 하는 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정신질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명심해 듣고 오늘부터 지금까지 해오셨겠지만 좋은 분 친구가 있으면 같이 나가시고, 없으면 혼자서 하나님하고 톡 하면서 얘기하면서 한 15분, 30분 정도만 이렇게 그러면 자기 건강에도 좋고, 더 그러면 더 좋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비타민 D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햇빛을 쬐이지 않으면은 지금 아까 칼슘에 부족하는 현상 같이 막 오는 거예요. 특히 뼈와 질환이 관계가 되는 거, 뼈마디가 쑤시고 저리고 뭐 이런 것도 정신적으로 오는 거, 육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오는 거, 당뇨도 오고, 이게 뭐 뱃살도 붓고 여러 가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햇빛 쪄여서 그리고 이게 비타민 D를 권장하는 것이 우리 옛날 할머니들 얘기했죠. 그 밭에 나가서 나무 하면 햇빛을 바라보면서 운동하시고, 거기에다가 이게 베지타블이나 뿌리들 나오는 거 있으면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섭취했으니까 자연의 섭취니까 성품도 옛날 분들은 얼마나 인내심이 강했어요.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칵 올라오고 조금만 한 말 대꾸하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성격 조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혹시 그거 될까 싶어가지고 몇 시에 시작했나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직 제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러면 아무튼 이 지금 칼슘과 이 연관을 대해서 제가 비타민 D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전보다 뭔가 하면 자연에서 오는 음식과 자연에서 오는 이 태양과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쳐졌을 때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은 칼슘을 또 충분히 섭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칼슘을 섭취를 할 때 인과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칼슘이나 인 중에서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손실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맞추자. 그러면 인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 주로 육류 안에 이 인이 많다. 그 다음에 인은 이 소프트 드링크 이런 등등의 일부러 다 넣잖아. 인이 좋은 거니까. 그걸 너무 과잉 섭취하면은 인이 섭취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칼슘 보는 앞에는 우유 먹고 치즈하고 뭐 열심히 칼슘 섭취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옛날 시대보다는 더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 애들, 우리 다 순진하고 또 머리도 똑똑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빠지기 전에 말씀을 드렸기로 생각하는데, 왜냐? 비타민 B1이 손실이 되면 피가 산성화가 된다. 그 혈관이 산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칼슘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걸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산성화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보면 뼛속에 있는 등등이 부족해지기 쉽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타민 B1을 손실시키는 거는 주로 뭐가 주인공이 되느냐? 백설탕이다 이거요. 단 거. 우리 침이라면 쌀이라 이렇게 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저트나 뭐로 해가 너무 스윗한 거를 먹어주면 과잉이 섭취가 되면 비타민 B1이 손실이 되고, 비타민 B1에 대해서 제가 전에 강의 안 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1시간 했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무튼 그 중에 하나인 된다.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혈관이 축적이 되고, 혈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증, 심장질환에 관계되는 병들이 또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 몸의 60조의 세포의 모든 관할하는 거를 다 이 호르몬과 이 신경 이러한 안정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것도 칼슘이 한다. 그러면 이 칼슘이 하는데 이것이 칼슘 섭취가 이렇게 잘 그게 안 되면 지방에 저축하고 빠져나가지를 않아, 소식을 안 할.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나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가 없으면 비타민 D가 없으면 제 역할을 못한다. 비타민 D는 또 뭐가 없으면 햇볕을 받으면 우리의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나와서 그것을 비타민 D를 흡수시켜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D의 중요한 역할은 칼슘 조절을 하면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를 조절해주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조절해주고, 또 가잉이 되면은 좀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 이거를 뼈나 어디에 저축하라고 하고 집착 잘 붙어가지고 제대로 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다. 이게. 그러면 그 마그네슘은 어디에 있느냐? 마그네슘은 우리가 주로 물 많이 마시라고 그랬잖아. 물 속에 있고, 물 속에 마그네슘 많죠. 그리고 다른 데도 조금씩 다 있겠지만 특히 해조류에 많다. 다시마, 미역, 김 이러한 파래 이러한 데 많다.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맞죠. 현대인들 해조류 좋아해요. 요즘 또 그러죠. 그다음에 단 거 많이 먹죠. 그다음에 소프트 드링크 많이 먹죠. 핫도그, 햄, 소시지 뭐 이런 거 많이 섭취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게 말을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빨리 가니까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제가 정말로 혼자서 내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말이 조절 없이 하더라도 오늘 첫 강의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길어지니까 짧겠습니다. 아무튼 비타민 D의 효능을 지금 말한 걸 이제 줄여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 조직주의 인산을 칼슘과 결합시켜서 뼈에 집착시킨다. 그러니까 뼈태를 형성시키고, 혈액 중에 칼슘 축정을 조정하는 부갑상선의 기능을 원만하게 해주고 갑상선의 기능도 건전하게 해준다. 셋째, 구루병, 충치, 골절의 예방을 시킨다. 어린아이들을 구루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골다공증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 지금 말하는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치료하고 치아, 이빨, 우리들 이제 나이가 드시가면은 이빨이 좀 그렇죠? 치아 건강에 필수적이고 치조 농루, 성장기 어린이의 치아와 뼈 형성을 돕는다. 5번 생식 기능을 나타낸다. 면역중 강작용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시 이 결핵 치료를 하는 촉진제로도 결핵 예방으로도 나왔어요. 이 비타민 D가. 그 다음에 유전자 조절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선이라는 거는 피부병인데 이거는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 자가 면역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선에 유효하다. 뭐 부스름이 난다, 간지럽다, 알레르기 뭐 이런 데 뽀로지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것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 암, 특히 결장암, 유방암, 이러한 암 종류들과 또 백혈병,
지금 암에서 림프암, 대장암 뭐 이런 암들 중에서 또 유방암 여자분들, 그리고 물론 남자분들도 좀 생기지만, 그리고 백혈병 이런 것을 억제하고 예방한다. 11번째, 비타민 A와 함께 감기를 예방시킨다. 감기를 억제한다. 또 식이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위산 부족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D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 외에 당뇨병 예방, 치매, 태아 발달 역할, 또 흡연자들에게는 폐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등등. 그리고 앞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비타민 D의 효능이에요. 참 엄청나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빨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를 함유식품은 조금 전에 말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은 이제 소, 돼지의 간 뭐 이런 것도 있지. 아까 외에 이러한 데도 있어요. 달걀 노른자에도 있고 버터에도 우유, 치즈. 그 앞에 말했던 그 제가 강조했던 무청 이러한 데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이 식물성 채소류로서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시고 햇볕을 열심히 쬐읍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루에 측정량 얼마 뭐 4,000 IU, 2,000 IU 막 넣으죠. 저는 그걸 지금 저는 그 식품 영양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제가 여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녀노소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어떻게 틀려요. 그렇지만 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약으로 복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니까 꼭 의사한테 찾아가셔갖고 자기 측정량을 하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줍니다 하고 처방전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처방전에 따라서 자기가 그 섭취를 보조제를 쓰든지 어쩌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러니 좀 그 뭐라 그러죠? 불가사의 하는 거는 어떻게 모든 분들이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제가 교회나 어디 가서 들으면 누가 뭐 버섯을 이러면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하면 금방 유행이 돼가지고 싹 퍼져가지고 그거를 있는 대로 열심히 갈고 뭐 이러면서 드셔요. 근데 그렇게 참 어렵게 학문을 공부를 하시고 참 돈으로 투자하고 시간으로 투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심각하게 주의를 주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쏙 빠져나가는지 그것도 저에게는 불가사의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이 앞뒤로 왔다 갔다는 했지만 열심히 어떻게 좀 전달을 이 동영상 이거로 할까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로 듣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하지 마시고 나한테로 들어가게 하세요. 자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주치의는 나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건강의 밑바탕 아래서 열심히 자기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도 최고의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의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이 음식을 강조하다가 보면 이거 저거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음식이 우리에게 보약과 약이 되고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분간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연이 주시는 그 햇빛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잘 섭취하시고 자연 음식을 잘 섭취하시며 최고의 이 건강의 비법과 스트레스를 안 쌓이게 하려면 옆에 사람들하고 사랑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조그만 것도 자꾸만 감사할 제목만 생각해 나면 식욕도 올라오고 해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오늘 첫 강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약간 좀 질서는 없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오늘 연습을 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바이.